자, 이번 소식은요,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 장롱 서랍이나 책상 서랍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희귀 동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냥 동전들, 요즘은 신용카드 시대다, 전자결제 시대다 해서 이 골칫덩이 신세가 된 동전 이야기인데요. 잘하면 로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또가 될 수 있는 동전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기를 당한 겁니까? 네, 1998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이 동전이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장터에서 비싸게 팔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고장터에 내놓아 팔다가 걸린 네.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금 카톡이라고 하죠. 여기 SNS 메신저에서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직거래, 중고거래 장터에서 연락이 돼서 서로 이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메시지죠. 그렇죠. 전화번호나 이런 걸 파악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네.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화면 캡처까지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손에 쥐고 있는 동전. 네, 1998년이라고 저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게 되고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74명으로부터 무려 3,700만 원의 금액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동전을 거래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친 그런 사건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500원짜리 동전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게 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서는 좀 특이점이 발현되는 이런 동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동전의 값어치가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이요. 지금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본 광고 전단 화면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1998년 500원짜리 동전을 매입합니다. 현금 즉시 지급을 하니까 상태가 나쁜 건 40만 원, 좋은 거는 70만 원까지 현금을 주겠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예요. 그러면서 옆에 이런 표를 걸어놨네요. 1970년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은 이 발행 개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희귀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동전도 삽니다. 이런 광고가 인터넷에 수도 없이 떠 있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저런 동전들 희귀성 때문에 저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1998년 하면 우리가 IMF가 1997년에 발생했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동전 생산도 정부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500원짜리 동전이 8,000개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수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희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값어치가 매우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8년도에는 거의 동전을 생산하지 않았고 기념으로 갖는 동전만 8,000개 딱 만들었다고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을요. 그러니까 수집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 8,000개 중에 하나인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을 꼭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동전, 화폐 경매 전문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0원짜리는 그 합금의 비율이 바뀌어서 색깔이 변한다든가, 뭐 황동화, 적동화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싸진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500원짜리는 98년에는 유통용 500원짜리는 찍지 않았습니다. 보통 채집가들은 연도별로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62년부터 2017년까지 쭉 한 세트가 된다는 게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보관 상태가 좀 좋고, 근데 이게 98년 이빨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돈을 더 주고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희귀한 해당 연도의 동전, 수집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경매 전문가에게 설명 들은 몇 가지 동전을 저희가 표로 그려봤는데요. 1970년도에 생산된 10원짜리 동전은요, 동이 88%나 함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적동색이라 그래서 약간 붉은 빛을 띠는 1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성이 있어서 10원짜리 하나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수집가들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72년과 74년에 생산된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은 요 해당 연도의 동전의 개수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수집가들 사이에서 15만 원,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98년도 IMF 위기 당시에 생산된 8,00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 500원. 크게는
100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희귀동전들 서랍 속에 동전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혹시 로또 될지 혹시 압니까? 이우정 기자, 예. 만약에 제가 지금 집에 가갖고 서랍 속에서 이 동전을 찾았다. 이거 어디다 갖다 팔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 골동품 같은 걸 이렇게 거래하는 인터넷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일단 팔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거기 안 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네. 사례처럼 그럴 수 있죠. 명동 회현동 지하상가에 가면 화폐상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서도 또 전문적으로 많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져가서 내가 희귀동전 갖고 왔으니까 은행에 가서 파는 건 어떻습니까? 은행에 가면 액면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50원짜리 가지고 가시면 50원짜리, 10원짜리면 10원짜리밖에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1998년도 500원짜리 희귀동전을 가지고 가도 은행에서는 그냥 500원으로밖에 취급을 못 받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어디라고요? 그 회현동 그 화폐상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에 가서 빨리 서랍부터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들은 비행기도 이제 탈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요. 국내 항공사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기내 난동 승객들의 탑승을 거부하는 일명 노플라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요. 지금 밑에 설명이 나가고 있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들은 항공사가 아예 탑승을 거부할 수 있는 노플라이 시스템, 노플라이 제도가 처음으로 오늘부터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대한항공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체 접촉을 수반한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그리고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전력이 있는 승객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심사 후에 해당 승객에게 비행 전에 서면으로 탑승 거부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서 대한항공 탑승객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서 노플라이 대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영구적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 대한항공이 이 노플라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결정적 이유, 바로 지난해였죠.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30대 만취 남성의 기내 난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상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현재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습니다. 그 폭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세요? 네, 아버님께서도 저희 행동으로 많이 실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회개를 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바로 저 영상이었죠. 비행기 내에서 취한 채로 승무원들을 마구 폭행하고 침을 뱉고 욕을 했던 당시 그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이 찍은 저 화면이었는데 저 당시에 지금 저 상황을 제압했던 사람이 유명한 가수였죠. 네. 우리가 보면 90년대 매우 유명했던 Now and Forever라는 그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리차드 막스입니다. 리차드 막스가 당시 저때 기내에 동승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당시 그는 모든 여성 승무원은 이 승객이 어떻게 저지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따끔한 충고도 했습니다. 네. 이 과거에도 저 사례 말고 기내 난동으로 유명했던 시끄러웠던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 차례 있었죠. 2013년도에 포스코 상무가께서 컵라면에 덜 익었다고 해서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일명 컵라면 상무로 그렇죠. 유명했어요. 컵라면 상무로 유명했었죠. 2015년도에는 유명한 가수였죠. 바비킴 씨가 자석에 난동을 부려서 네, 이거는 또 항공사의 실수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해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화면 나왔었지만 2016년도에는 30대 남성이 기내에서 만취 난동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자, 문제는요. 대한항공이 오죽하면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가? 이 비행기 내부의 난동이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저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40건에 불과하던 기내 난동 사건이요. 2016년도에는 443건으로 5년 동안 11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기내 난동 사건은 그냥 난동이 아니라 비행기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그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 승객들 빨리 가서 일을 보아야 되는 사람은 상당히 손해가 그렇죠. 많고, 그다음 그 안에서 그걸 난동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어떤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비행기 내에서 술을 좀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음주한 사람 아예 탑승 자체를 거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광고 전단 화면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1998년 500원짜리 동전을 매입합니다. 현금 즉시 지급을 하니까 상태가 나쁜 건 40만 원, 좋은 거는 70만 원까지 현금을 주겠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예요. 그러면서 옆에 이런 표를 그려놨네요. 1970년도에 발행된 100원짜리 동전은 이 발행 개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희귀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 동전도 삽니다. 이런 광고가 인터넷에 수도 없이 떠 있는 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자, 저런 동전들 희귀성 때문에 저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1998년 하면 우리가 IMF가 1997년에 발생했으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동전 생산도 정부에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500원짜리 동전이 8,000개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수집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희귀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값어치가 매우 자, 이번 소식은요,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 장롱 서랍이나 책상 서랍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희귀 동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그냥 동전들, 요즘은 신용카드 시대다, 전자결제 시대다 해서 이 골칫덩이 신세가 된 동전 이야기인데요. 잘하면 로또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또가 될 수 있는 동전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기를 당한 겁니까? 네, 1998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네, 이 동전이 매우 희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장터에서 비싸게 팔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고장터에 내놓아 팔다가 걸린 네.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지금 카톡이라고 하죠. 여기 SNS 메신저에서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직거래, 중고거래 장터에서 연락이 돼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8년도에는 거의 동전을 생산하지 않았고 기념으로 갖는 동전만 8,000개 딱 만들었다고 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을요. 그러니까 수집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 8,000개 중에 하나인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을 꼭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동전, 화폐 경매 전문가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0원짜리는 그 합금의 비율이 바뀌어서 색깔이 변한다든가, 뭐 황동화, 적동화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싸진 경우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500원짜리는 98년에는 유통용 500원짜리는 찍지 않았습니다. 보통 채식가들은 연도별로 모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62년부터 2017년까지 쭉 한 세트가 된다는 게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보관 상태가 더 좋고, 근데 그게 98년 이빨이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돈을 더 주고 살려고 하겠죠. 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희귀한 해당 연도의 동전, 수집가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경매 전문가에게 설명 들은 몇 가지 동전을 저희가 표로 그려봤는데요. 1970년도에 생산된 10원짜리 동전은요, 동이 88%나 함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적동색이라 그래서 약간 붉은 빛을 띠는 10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성이 있어서 10원짜리 하나가 70만 원에서 80만 원에 수집가들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72년과 74년에 생산된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은 요 해당 연도의 동전의 개수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수집가들 사이에서 15만 원, 3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98년도 IMF 위기 당시에 생산된 8,000개의 동전 가운데 하나, 500원. 크게는 100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서로 이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메시지죠. 그렇죠. 전화번호나 이런 걸 파악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네.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화면 캡처까지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네요. 손에 쥐고 있는 동전. 네, 1998년이라고 저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게 되고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74명으로부터 무려 3,700만 원의 금액을 갈취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동전을 거래하는 것,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친 그런 사건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 500원짜리 동전이 도대체 얼마나 비싸게 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이게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서는 좀 특이점이 발현되는 이런 동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동전의 값어치가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이요 지금 인터넷에서